그래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치를 한 번에 이적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6월 22일 이적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로메로가 AT 마드리드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메오네 감독이 로메로 설득을 위해 거의 매일 전화 중이라고 합니다. 시메오네 같은 감독이 이렇게 선수 설득을 위해 매일 전화를 하면은 진짜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토트넘은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950억 원을 요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2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적료가 막 엄청나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로메로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초 소식인데요. 산초는 이제 나폴리랑 유벤투스가 본격적으로 이적 경쟁을 시작했다고 디 마르지오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23일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가 산초랑 주급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초가 요구하는 주급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시포드인데 이적을 못할 경우에는 메뉴 훈련을 복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선수 본인 자체는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야말이랑 한번 뛰고 싶다,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임대 이적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책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큰 사고 한번 쳤죠. 거의 나오자마자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첼시는 잭슨에 대해서 나포세일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스카이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판매 불가 대상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접촉을 한 상황이고 나폴리는 문의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니콜라스 잭슨을 판매하는 수순으로 간다면 첼시는 지금 링크가 나고 있는 스트라이커들 다시 영입을 위해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멘인데요. 나폴리가 리버풀에 대해서 오시멘을 줄 테니까 누네즈, 키에사 플러스 2천만 유로를 요구했다고 해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적 트레이드인 것 같긴 하죠. 왜냐면 키에사는 이제 완전히 1군 스쿼드에서는 떨어진 선수고 누네즈는 나폴리랑 계속해서 링크가 나오고 있을 뿐더러 이제 다음 시즌에는 리버풀에서 나가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2천만 유로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협상을 한다면 이건 괜찮은 트레이드 협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급 협상에서 되게 냉철하게 하는 리버풀이 오시멘의 주급을 맞춰줄 수 있을까, 이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 이적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를 담당하고 있는 쿠르투아 재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마노가 전했고요. 그래서 재계약에 레알 마드리드와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3일 이적 시장 소식인데요. 니콜라스 잭슨 전날 소식에 따르면 매각 고려 중이라고 했죠. 근데 이적료가 4,700만에서 5,100만 파운드라고 해요. 로마노 피셜인데 첼시도 니콜라스 잭슨 판매를 하고 나서 이 이적료로 다른 더 좋은 스트라이커를 사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이적료로는 절대 판매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크 게이에 대한 소식인데 이거는 6월 24일 이적 소식에 따르면 코나테랑 리버풀이랑 지금 거의 재계약 협상이 불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에 대해서 이적설이 조금 옅혀졌는데 코나테랑 재계약이 불발됨으로써 마크 게이의 이적 협상이 더 불을 지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크 게이는 만약에 팰리스가 순조롭게 자신을 내보내주지 않는다면 그냥 팰리스에서 1년 더 뛰고 그 다음에 FA로 나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적료를 받고 싶으면 이번에 이제 리버풀이 곧 적극적으로 비드를 할 예정처럼 보이거든요. 그거에 좀 적극적으로 팰리스도 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이스키는 메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4일 소식에 따르면 다른 사우디 클럽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앙 페드로인데요. 브라이튼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뛴 선수죠. 그리고 지금 첼시와 뉴캐슬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적료는 5천만 파운드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요.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니코 윌리엄스가 미넨이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건 로익 탄지 피셜이고요.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제시한 주급보다 훨씬 높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도 마냥 무시를 할 수 없는 연봉 협상입니다. 그리고 미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약간 동네 북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이 되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바르콜라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브라이튼의 미토마 예전부터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한테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빌트 피셜이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로는 첼시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기튼스를 고려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활발하게 엄청나게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전했죠. 아스널에서 방출 명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6월 24일 이적 시장에서 좀 더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데 유벤투스에서 임대 생활
동안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콜로 무아니는 지금 첼시랑 맨유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첼시가 니콜라스 잭슨을 내보내게 된다면 무아니에 대해서 비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대 생활 동안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터라 괜찮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선수 본인은 유벤투스에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에 더 뛰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이적 시장인데요. 테오 에르난데스가 이적 시장, 클럽 월드컵 전에 있었던 이적 시장에서 알힐랄에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선수 본인 자체가 유럽 리그에서 더 뛰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힐랄이랑 다시 영입 협상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마르지오 피셜이고요. 그리고 이적료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약 2,500만 유로라고 해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두리구 여전히 아스널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적료가 7천만 파운드다, 그리고 9천만 파운드다, 그 사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존 크로스 아스널 1티어 기자가 전한 소식이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팀 단위에서 이적료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수 본인에게 이적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튼스 여전히 첼시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클럽 월드컵 이후에도 첼시가 새로운 비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본머스 왼쪽 윙백 케르케즈 있죠? 지금 이제 리버풀 메디컬 테스트 예정이라고 해요. 온스테인 피셜이고요. 이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벨링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미드진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벨링엄까지 빠지게 되면은 팀 입장에서도 너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수술을 좀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더 이상 보호대를 착용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수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완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깨 수술을 결정을 했고 3개월 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키커 피셜인데 클럽 월드컵 이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앞서 언급했던 아스널의 윙어 마르티넬리죠. 오늘도 역시 강한 이적설이 뜨고 있습니다. 빌트 피셜인데 진짜 마르티넬리까지 가는 게 정말 비네는 다음 시즌에도 좀 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나테 소식이죠. 게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영입설이 더 강하게 뜰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는데 리버풀 조건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 본인 자체는 더 향상된 연봉 조건으로 제안을 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코나테는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뒤부터는 보스만 룰에 따라서 다른 팀들과 계약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디언 피셜이고요. 그리고 은쿤쿠, 가르나초 양 팀이 첼시와 이제 메뉴가 트레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메뉴 입장에서 손해가 아닐까. 왜냐면 가르나초는 워낙 지금 인기 매물이거든요. 왼쪽 윙어가 희귀한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멜로 피셜이라 되게 공신력이 높은 피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만한 영입 협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카이 코타, 일본에서 04년생으로 되게 어린 센터백인데 자국 리그에서도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뭐 스피드, 빌드업, 그리고 제공권에서 모두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국대를 뛸 정도면 어린 나이부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토트넘 영입에 거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은 아시아 선수가 이제 3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은베모에 대해서 메뉴가 드디어 향상된 이적료로 비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6천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제시한 이적료 그리고 비드랑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계속해서 은베모에 대해서 6,500만 파운드 정도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이적료도 얼추 맞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수 본인이 일단 메뉴를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가 어느 정도 이적료 합의를 마친 만큼 은베모 영입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스카이 스포츠나 BBC가 모두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에제에 대한 이적설이 떴는데요. 토트넘이 정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하이트너 기자 피셜인데 토트넘 1.5티어라고 하고요. 많은 소스를 가져오는 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높은 소스고 방출 조항이 6,800만 파운드가 있는 만큼 토트넘이 은베모 영입을 안 하게 되면은 비슷한 이적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이적 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제가 오게 된다면 4-2-3-1 전술을 주로 쓰는 프랭크 감독 밑에서 정말 다양하게 기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3일 동안 있었던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많은 소스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적 소식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